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도 이제 관심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죠. 이런 큰 상승이 나온 데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힘을 입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왜 들어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지금 지수 편입,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이 되었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런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작용됐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렇고요.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매수세가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매수세, 이런 전체적인 이제 지수 전방에서 봤을 때도 환율이 하락하면서 한국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라는 점과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본들이 더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MSCI 지수 편입 이번에 되는 게 11월 30일이죠. 제가 이제 11월 30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50% 정도를 차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MSCI 지수 편입 패시브 자금이 12월 1일 날 들어오니까 12월 30일까지가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 외국인 유입세로 인한 상승은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12월 1일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 현금 보유를 좀 높여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SK 바이오팜과 SK 케미컬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두 종목도 오늘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0만 주 개인이 엄청 많이 팔았죠. 개인이 엄청 많이 팔고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SK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렇게 그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비교하면 좀 어렵지만 누적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전체 누적량 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매수를 순매수로 해서 2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8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SK케미컬,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이 순매수량으로 따졌을 때 22기간 동안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SK바이오팜, SK케미컬, 두산중공업 이렇게 세 가지가 이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강한 이유는 MSCI 지수 편입에 의한 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으니까 뭔가 얘들이 뭔가 정보를 미리 알고서 이걸 사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는 일단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순하게 SK케미컬과 SK바이오팜도 똑같이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시총 대비해서 봤을 때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SK바이오팜, 그러니까 금액적인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총 대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만큼 내일까지 해서 MS 지수 편입에 의한 상승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전에도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 16,500원 라인 때까지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고요. 오늘 또 생각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더 좋은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라인까지 왔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는 거 계속해서 이어서 가고요. 그리고 종목별 거래 이거 한번 보면요.
MSCI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래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산중공업 외국인 매수세,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거래원이 UBS, CS증권, 골드만입니다. 똑같이 SK바이오팜 볼게요. UBS, 골드만, 모건서울이죠. 똑같이 SK케미컬 볼게요. UBS, CS증권, 메릴린치. 결국엔 UBS가 다 사고 있어요. 지금 SK바이오팜, 두산중공업 다 UBS가 얼마나 더 많이 사냐의 차이인 거지, UBS가 다 사고 있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UBS가 사고 있다는 거는 이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한 상승분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이 상승세가 이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12월 30일 날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높이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러면 사우디 원전 수준은 어떻게 하냐, 사우디 원전이 또 그거 기다리다가 또 그중에 터지면 어떡하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주식 보유량을 놔두고 그리고 현금 보유량을 놔두는 겁니다. 위기, 이게 이제 주식에 있어서 대응이라는 거고, 이런 대응법을 잘 해야지. 확률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이런 그 가능성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열려놓고 보고자 수익 실현 50%, 그다음에 주식 보유 50% 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은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시젠이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이때 샀다고 하고 오늘 이제 좀 상승이 보여서 오늘 팔았습니다. 저는 한 7%, 8% 정도 수익을 냈고요. 단기적으로 이 라인 지지대는 다시 한번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어떻게 하신 분들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이 라인, 지지 라인으로 보고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시 한번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밑에 한번 1차 매수 구간 짚어준데 다시 한번 크게 내려오면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시면 안전하게 또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제는 따로 이제 수급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수급 분석이 따로 필요 없고, 현재 심리적인 요인이나 재료 악재,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수급적인 요인은 여러분들 지금 딱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제는. 그 다음에 볼 종목은 모스트랙이죠. 잠깐만요. 잠깐만, FNF부터 보도록 할게요. F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매수 기회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매수를 안 한 이유가, 그러니까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렸는데 1차 매수 구간 라인에 왔음에도 매수를 안 한 이유가, 지금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모멘텀이 많이, 코로나 피해주예요. 사실상 코로나 피해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재확산 이슈가 퍼지고 있고, 2.5단계 격상에 대해서 을 일요일날, 이번주 일요일 발표를 하죠. 근데 이번주 일요일을 발표하게 된다면 무조건 격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확진자 수가 주별로 해서 주별 평균이, 주 단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이면 이게 2.5단계 격상인데, 지금 현재 일로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말 동안 300명 이상만 나와도 2.5단계가 그 격상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거의 일요일날 2.5단계 격상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요일장이 이제 일요일날 2.5단계 격상이 나오고 나면 월요일 시초가에 한번 큰 하락을 보이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딱 2.5단계 격상이 난 시점이 최저점입니다, 여러분들. 2.5단계 이상으로, 3단계 이상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매우 낮은 상태이고, 2.5단계 격상이 박혀가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던졌을 때, 그때가 이제 시초가 물량에서 많이 담는 게 장 초반 9시 30분까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쭉 보시고, 그때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에 오늘 매수를 안 했고요. 그래서 월요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월요일 아침장에 한번 매수를 담아보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좀 밑에 물량 부분이 83,000원대 까지는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주겠다. 83,500원까지는. 그리고 83,500원까지 기회를 줬을 때는 일단 1차 매수 들어가고요. 그 밑에 더 한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매수 구간 한번 라인 보시면서 또 차근차근 한번 보수적으로다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 지금 솔직히 여기 구간에서도 잡으면 한 달 안에는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더 밑에 부분에서 좀 욕심을 내고자 하는 건데 저 더 이제 일요일날 2.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초가에, 월요일 시초가에 조금 더 떨굴 수 있으니까 이때 한번 더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1차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2차 매수 더 진입하고,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보유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 95,000원대나 10만원 라인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FNF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해볼 리뷰할 영상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이때 라인 잡았던 거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까지는 아직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더 관망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이슈가 한 번 더 터지면 매수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모트렉스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단기 급등을 노리고 한번 그 관심 종목으로서 이제 공유를 드린 건데 계속해서 여기 지지 라인이 보이시죠?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단기 급등을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그 상향 우상향이다 뭐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산업 종목이나 이런 장기 수익 매매나 이런 걸 하려면 장기 추세도 봐야 되는데 산업 종목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도 많이 해야 되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만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1차 급등이 나오고 나서 큰 지지 반등이 없이 한번 또 크게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조정 기간을 한번 엮었는데 여기 이제 1차 지지 반등 구간이 나오고 나서 2차 지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상승했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조정 때보다 지지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한번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지지를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 공유를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도 6,800원 라인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6,800원 라인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지금 초반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런 생각과는 별 차이가 없다.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또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6,8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항상 생각하고 두시고 6,8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바로 파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